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은 레슨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여쭈어보시는 책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단계별로 어떤 책이 좋은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각 책의 장단점을 조금씩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출발! 가장 먼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직접 구입해서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필요한 책을 어머님께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어머니들이 직접 구입해 놓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선 노트예요. 오선 노트는 흔히들 보실 수 있는 오선이 그려져 있는 노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하트노트. 하트노트는 처음에 수첩을 이용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수첩이 조금 두꺼워서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진도 카드에는 진도를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달란트 통장이라는 곳에 하트를 그려줄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 아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의 장점은 제가 레슨을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숙제를 얼만큼 내줬는지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기 편하고요. 그리고 이 하트노트를 아이들이 항상 보면서 얼만큼 하트를 모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바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엘은 아이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바이엘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한 I Love 바이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곡이 풀어져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바이엘이라는 특성상 4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힘듦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는 노래가 나올 때는 재미있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따분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세바퀴 음악이론이라는 책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책은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오선 노트에만 이론을 하다가 복습식으로 책을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많이 그려볼 수 있고 해서 저는 이 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바이엘은 캔디팡팡 바이엘인데요. 이 책도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세에서 7, 8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요. 이 책의 특성상 되게 다채롭게 꾸며져 있고 재미있는 말들로 노래가 그려져 있으며 그리고 노래 길이가 많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진도를 나가고 혼자 연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과 동시에 캔디팡팡 음악이론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스티커가 많이 그려져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악이론을 하기에 정말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스티커가 많으면 음악적인 정보를 많이 얻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을 다 담고 그리고 스티커도 함께 있고 그리고 또한 부록책으로 음악이론 책이 하나 더 껴있어서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바이엘 책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론 책을 쓰시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 혹은 아이의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아이의 흥미를 끌어야겠다 생각할 때는 제가 추천해드릴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키즈 도시락 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이 두껍지 않고 대부분 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스티커로 붙이고
아이와 재미있게 음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이 책도 더불어서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바이엘을 끝내게 되면 체른이 100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저는 총 3개의 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른이, 한옹, 동요 이렇게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체른이는요. 3바퀴 간추린 체른이를 사용하고 있고 한옹은 냠냠 맛있는 간추린 한옹 그리고 3번째는 냠냠 맛있는 동요예요. 이 3개를 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체른이와 한옹은 꼭 필수라고 생각하였고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흥미를 끌 수 있게 동요 하나를 치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던 중에 동요를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동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치고요. 빼먹는 곡 하나도 없이요. 그리고 만약에 동요를 다 치다 보면 체른이보다 동요책이 더 빨리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어서 냠냠 맛있는 소곡집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책을 같이 치다 보면 수업 시간도 훅 지나가고 아이들이 연습할 때도 한 가지 책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치게 되어서 조금 더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른이 30으로 넘어가게 되면 체른이 100부터 쳤던 한옹을 계속 이어서 치고요. 그리고 체른이 간추린 30 그리고 냠냠동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냠냠동요를 계속 치고 냠냠동요가 끝났다면 냠냠 소곡집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소곡집을 중간 정도 쳤다 생각하면 소나티네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소나티네 책을 퍼스트 소나티네를 치고 있어요. 저는 이 소나티네 책도 중간중간 골라서 몇 개만 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곡들을 다 치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소곡집이나 동요가 끝나게 되면 뉴에이지 콘서트라는 책을 넣고 있어요. 뉴에이지가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인기 있고 재미있어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 단선율로도 많이 노래를 알 수 있는 책이라서 이 뉴에이지 콘서트 책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체른이 40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체른이 40부터는 아이들의 초견 능력을 위해서 혼자 악보를 보는 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친 곡을 숙제로 내주기도 하지만 혼자 악보를 보라고 숙제로 이 곡 저 곡을 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없이도 이 노래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지켜서 쳐야 되는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체른이 40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간추린 체른이 40을 쓰고 있고 이어서 한옹도 쓰고 있어요. 한옹도 빼먹는 거 없이 앞부분은 다양한 리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쭉 와서 만약에 끝까지 다 끝난다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아이들과 한옹 연습은 꼭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반주법 책을 쓰고 있는데요. 피아노 반주 완성이라는 책이나 초이스 실용 반주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피아노 반주 완성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노래들이 나와 있어서 저학년 친구들이 쓰기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초이스 실용 반주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후로 갈수록 더 체계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저학년 친구들보다는 고학년 친구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다음 소나티네가 거의 다 끝났다면 소나타를 주고 있는데요. 소나타가 한 번에 모여져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치고 유명한 책들이 같이 있는 이 소나타 앨범을 쓰고 있는데요. 소나타 앨범은 세광에서 나오는 유 소나타 앨범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이 책도 빼먹는 곡 없이 거의 다 치고 있고요. 그러다 체른이 50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간추린 체른이 50 치고 있고요. 그 다음 한옹. 그런 다음엔 아이들이 원하는 곡이나 그때 유행하는 곡들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아이들에게 어울릴 만한 곡들을 제가 선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왈츠나 프렐류드, 인벤션 등을 악보 파일에 넣어서 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와 수업할 때 다양한 악보를 익히고 많은 노래를 접해서 독보 능력을 높이고 초견 실력을 쑥쑥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악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곡이 많지 않은 바이엘 친구들에게도 가끔 곡을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책은 재즈 소곡의 바나나 혹은 판타스틱 듀오라는 책인데요. 재즈 소곡의 바나나에는 바이엘 친구들이 칠 수 있는 몇 가지의 곡들이 있는데 재즈 버전으로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판타스틱 듀오라는 책은 아이들이 아직 양손으로 무언가를 많이 잘 치지 못하잖아요, 바이엘 친구들은. 그래서 그 화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선생님이 채워줄 수 있고 아이들이 보다 더 많은 연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판타스틱 듀오 책에서 뽑아서 선생님과 함께 듀오를 하고 있어요. 이때 좋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화음을 그리고 풍성한 화음을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듀오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노래를 진행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노래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엘 친구들에게 이런 책들을 중간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주회나 콩쿠르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치고 있는 곡보다는 콩쿠르에서 조금 유명한 곡, 아이들이 치고 싶은 곡, 쳤을 때 뭔가 효과가 좋은 곡을 쳐야지 아이들도 선생님도 그리고 연주의 효과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레그로 시리즈를 쓰고 있어요. 아직은 악보를 보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바이엘, 체르니 100초반 친구들 전 경우에는 알레그로 소나티네 이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은 알레그로 피아노 곡집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골라서 내주고 있어요. 이때 책을 고를 때에는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곡 길이를 정하기도 하고요. 아이의 터치,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곡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진도에 맞는 책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많이 쓰는 책들 위주로 이야기한 것이니 더 좋은 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 유튜브 영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